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42분 장마감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크리스마스여서 하루 휴장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열렸고, 그리고 내일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자, 오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요. 이틀밖에 열리는 날이, 개장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2월 30일 날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폐장이 되는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내년도 25년도 1월 2일부터 이제 새로운 25년도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국면에서요. 마무리 국면에서 우리가 마무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2025년도도 잘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또 역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미국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 길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지난주 목요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장마감 방송에서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해드렸죠. 저는 어떻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3주간의 조정을 끝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또 그런 배경에는 미국이 그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는 조금 속도를 완화한다. 연 4회 정도 인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면은 연 2회 정도밖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즈음이 하필이면 미국의 동시만기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조정은 그래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금리 이슈는 점점 소멸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보다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취임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 산타넬리, 그리고 어떤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되는 2025년도 제누어리 이펙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조정을 끝내고 시장은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상승해 나갈 거다라고 분명히 예상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그 다음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연속해서 급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산타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의 3주 동안의 그 조정은 완성이 됐다라는 저의 분석이 맞았던 거고, 그리고 미국의 동시만기일이 작용했다라는 것도 분석이 맞았던 거고, 그리고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줄여 나갈 거다라는 그것보다는 트럼프의 새로운 그 시장, 미국의 트럼프 경제, 이런 거에 더 그 의미 부여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한 그런 예상도 역시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4년 12월 6일 날이 이 수준에서 고점 수준인데, 이제 그 3일 동안의 반등으로 해서 거의 뭐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좀 더 올라간다면은 역시 미국 증시는 최고치 경신이라는 그런 말이 다시 또 키워드로 등장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산타넬리,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제누어리 이펙트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강한 장세가 나왔어야 정상인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직전 날 우리 한국 증시 보합 장세였죠. 그리고 오늘도 어땠습니까? 종일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에 약보합 좀 하락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포인트가 맞는 지점이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동안에 그 코스피 2400 테스트를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 테스트가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연말에 그 배당과 배당락이 충돌을 하면서 내일 이제 드디어 오늘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배당을 받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그 배당이 예상되는 수준만큼 아침에 하락해서 출발합니다. 그런 배당락. 그럼 어떤 사람들은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나는 일단 배당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배당 받는 것보다 배당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배당락이 오기 전에 주식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장세가 24일 날에도 진행이 됐고 또 오늘까지도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이제 무조건 배당락 때문에 하락을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2400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만약에 배당락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다라면 또 2400, 오늘 2430 정도 되니까 2400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는 다르게 한국은 지금 배당하고 배당락이 충돌을 하면서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장이 그렇게 정확하게 24일하고 오늘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배당하고 배당락이 충돌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장 그리고 24일 날 보셨다시피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배당으로 사려고 하는 세력만큼 또 배당락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 보합권에서 힘이 비슷하면 보합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그 특성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하고 배당락의 그 수급 사이에서 그걸 그냥 그 동조하지 않고 이미 뭐 이 24일, 26일 날 이틀 동안의 그런 배당락 장세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좀 중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배당 포지션을 미리 구축을 해놨다라든지, 이런 그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연말 24일부터 시작된 이 산타 크리스마스 전후한 그리고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 마감 장세, 마무리 장세 속에서 굉장히 그냥 소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수급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 딱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억 원 단위니까 오늘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171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코스닥도 196억 매도가, 이거 보면은 거의 매매를 안 했다라는 것, 중립적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기관이 일부 소폭 샀고 개인이 많이 팔았죠.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들 중에서는 좀 급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배당락을 회피하려고 하는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왔다. 그거의 일부를 기관들이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하루 종일 이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급한 매물들이 던져지면서 약보합,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시장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보합권 이 거래량, 이것이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그리고 오늘까지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내일은 이제 배당락이 벌어진다겠죠. 27일 내일 배당락 벌어지고, 그다음에 30일 날 폐장일 마지막 날, 이 내일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 회복성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회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배당락 내일, 죄송합니다. 내일 그 아침부터 이제 시초에 그 출현하게 되는 이 배당락으로부터, 배당락이 시작을 했다가 이게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될지, 아니면은 더 늘어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이 회복성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일 어차피 배당락이 아침에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오후 장세, 그리고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그 배당락이 바로 회복이 되는지, 아니면은 지연이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회복성의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고, 배당락으로 인한 그 하락으로부터의 회복성도 있지만, 또 그 12월 달은 특이하게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요, 이 프리미엄이 거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어차피 배당락 때문에 12월 말 되면 한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12월 27일 날 배당락일에 한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질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 있어서 어차피 12월 27일 날 되면 한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질 거 정도에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가도 이 프리미엄에서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이후에는 배당락이 배당락이 이제 내일 실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어떤 가격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이 그 반영이 되니까, 그런 배당락으로부터의 그 지수의 회복성,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의 프리미엄의 회복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내일 이후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키워드로는요, 제가, 여기 한번, 잠깐만요. 자, 이렇게 써봤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Designated Survivor.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좀, 제가 좀 여러분들 가볍게 좀 재미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증시니까 증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떤 그 야쿠자가 아니고 그 마피아 같은 그 조폭이 있는데, 그 조폭들이 그 미국에 있는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조폭의 이해에 맞도록 미국의 증시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애플에게 그 자신들의 의도에 맞도록 어떤 그 애플에서 그 공시를 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 발표를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 애플에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우리 말대로 안 해주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애플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시가총액 1위인 그 애플을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자. 그래서 이 마피아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거짓 이런 거 선동 이런 것들을 잘 그 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그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애플이 부도 위험에 처했대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누머를 조장을 해서, 만약에 당국에서 그 누머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애플을 거래 정지를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당국에서, SEC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손발이 묶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피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애플은 이제 손발을 묶어놨으니까 엔비디아에게 우리 요구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자. 그래서 시가총액 2위인 엔비디아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애플처럼 거래 중지 안 당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뭐 HBM 이제는 뭐 그 어디 것을 갖다 쓰겠다라고 발표하고, TSMC하고 뭐 그 같이 해서 이 AI 그 매출 수익이 뭐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그런 전망을 발표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그 조폭들이, 그 마피아가 엔비디아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엔비디아에서도 젠센왕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동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거래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나쁜 짓에 동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피아들이 또 엔비디아를 모함을 해서, 엔비디아의 뭐 HBM은 뭐 그동안에 그 공시한 내용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선동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엔비디아를 거래 중지를 또 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 가정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총 1위가 손발이 묶이고, 시총 2위가 손발이 묶이니까, 이제 세 번째는 시총 3위가 시총 1위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 지위를 뺏겼으니까, 거래 중지가 되면서 뺏겼으니까, 그럼 MS에게 다시 너네들이 이번엔 MS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안 되고 싶으면 우리 말대로 해. 이렇게 만약에 마피아에서 이런 그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어떻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조폭스럽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고, 아주 우리가 정말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부정의
폭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designated survivor, 이거 designated는요,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고, survivor는 생존자라는 뜻이죠. 시총 1위의 자리가, 그 손발이 묶이니까 시총 2위 자리에서 시총 1위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시총 2위가 손발이 묶이면 시총 3위가 시총 1위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지그네이티드가 권한 같은 거, 자리 같은 거가 2위에서 1위, 3위에서 1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이 그걸 거부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불의를 거부를 하면 비토를 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지위를 또 거짓 선동을 해서 박탈시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손발 묶어놓으니까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하니까 국무총리에게 이쪽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인해. 그거 안 하면,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 당신도 탄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탄핵당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이제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이 되는. 자, 애플, 엔비디아, MS 이런 시총의 1위, 2위, 3위가 그런 그 권한대행의 형태로 해서 누가 살아남는지, 누가 그 불의에 한 걸 하는지, 불의에 굴복을 하는지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정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똑바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맥킨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그 맥킨지 보고서 나오는 컨설팅 회사의 그 유명한 컨설턴트이면서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이기도 했던 그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짐 콜린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그레이트, 위대한. 그러니까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함까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베스트셀러였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그 맥킨지 쪽에서 그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쓰신 책이기 때문에 좀 기업 차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내용인즉 기업의 어떤 그 최고 경영자가 굉장히 훌륭하면 그 회사는 굿 상태,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굿 투 그레이트라고 했죠. 그러나 그 굿을 뛰어넘어서 그레이트까지 가려면은 최고 경영자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라든지 전체적인 위대한 그 지도자가 그만큼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후계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의 총장님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고승하고 있는 교수단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하부 조직이 오히려 그레이트를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 지금 그렇게 어떤 국회의 이런 폭거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현명하고 올바른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야만 우리나라가 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또 차원에서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는 이유도요. 제가 증시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노하우,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측면도 저 혼자만 알아야 되겠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그 습득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어떤 증시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좀 형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 그 맥킨지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